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6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궤변이란 말을 가끔 합니다. 궤변을 늘어놓는다. 야, 그거 궤변이야. 그런 얘기 하죠. 글자가 상당히 한글로 봐도 좀 궤자라는 게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궤변, 한자로 어떤 말일까요? 궤변이라면 좌우간 뭔가 되도 않은 말을 늘어놓는 것, 사리에 맞지 않는 것, 막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궤는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일 궤. 예, 속일 궤. 그리고 변은 말 잘한다. 그러면 궤변은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좀 속임수가 있는 말 같은 그런 말로 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이는 말이다. 속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인다는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 물론 변자도 좀 복잡합니다만 좀 뜯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속인다고 얘기할 때 또는 말을 잘한다고 얘기할 때는 다 말씀은 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은 변이고 말 잘한다는 데도 말이 있습니다. 가운데. 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위태할 위 있습니다. 위태하다, 위험하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말과 위험하다는 글자 두 글자가 합쳐서 속인다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시죠. 뭐 대략 하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말을 하는데 야, 그거 위험하나 또는 말하면서 야, 이거 들키면 곤란한데, 그래서 위험감을 느끼고 하는 말, 속이려고 하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기죠. 그렇게 저는 해석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말이다, 그건 속이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위태하다는 글자는 또 상당히 좀 복잡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것은 사람 인자가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언덕입니다. 네, 언덕을 뜻하는 기석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또 이런 글자가 있죠. 병부절입니다.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기석이 있어요. 언덕이 있습니다. 벼랑이 있어요. 네, 그것이 위험하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벼는 역시 말씀문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맵다는 뜻의 매울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라면 할 때 매운 라면 그렇게 있죠. 자, 이것은 부수 결자를 할 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칼입니다. 칼의 모양이에요. 살을 파서 이렇게 문신을 새긴다든지 또는 뭔가 자른다. 칼힘으로 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큰 침의 모양이다. 칼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맵게 한다. 말을 입이 아주 맵다 하면 정말 똑부러지게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을 잘 자른다.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그렇게 딱딱 정확하게 잘라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말 잘하는 것이죠. 같은 말 중언부언하고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말만 딱딱 잘라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자른다는 뜻에 매울 신자가 있는 그런 글자다. 자, 그래서 궤변은 속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았습니다. 궤변, 이치에 맞지 않는 구변이다. 구변은 입으로 하는 말이란 그런 뜻이겠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앞에서는 제가 속일 궤이기 때문에 속임수, 속이는 말이다 했지만 결국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옳은 듯이 보인다. 뭔가 얼핏 보기에는 변이다.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꾸미지만은 본질은 그릇된 추리나 구변이다.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릇된 것이다.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궤변입니다. 그래서 궤변이라고 할 때는 물론 우리가 거짓말 그렇게 해서도 궤변이다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뭔가 포장은 그럴듯한데 속은 이렇게 좀 뭔가 사람을 속이려는 그러한 둘러쳐서 하는 그런 얘기다. 그럴 때 우리가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렇게 하죠. 글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궤변을 안 한다. 저 사람만 궤변을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사는 게 그렇죠. 어쨌든 궤변을 늘어놓는다 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궤자가 나온 김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별로 궤자를 쓰는 낱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궤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여기에도 말서문이 있죠. 이것 자체도 속인다는 뜻이에요. 휼자도 속인다. 궤자도 속인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간사스럽고 교묘하다.
괴휼, 교묘한 속임수를 괴휼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나 찬송가나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낱말입니다. 네. 그 이외에 막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낱말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아는 말이죠.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괴휼이란 말이 있다. 이 휼자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별로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면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네. 빛난다 하는 뜻인데 단독은 잘 쓰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8팔자로 하고 아래에 입구자가 있다. 어쨌든 이런 그 모양의 글자가 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위에 이렇게 하면 장사상이 됩니다. 상업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많이 쓰지요. 이렇게 하면 장사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신에 이것은 사실은 위에 설립자지만은 앞에서 보면 매울 신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울 신이라는 침 대신에 창모자가 들어가 있어요. 창을 뜻하는 창모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송곳질을 한다. 이 창으로 뭔가 구멍을 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둥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모자. 여기에 나무목을 붙이면 귤이라는 뜻의 귤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먹는 귤입니다. 귤이 한자말인가? 네, 귤이 한자말이에요. 네. 왜 그러면 나무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막 여기에는 좀 둥글다는 뜻이 있어요. 송곳질해서 구멍을 판다는 뜻이어서 둥근 열매가 맺히는 나무다. 과일은 대략 둥글죠. 네, 어쨌든 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귤입니다. 이게 이것도 좀 둥글다는 뜻이면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한다. 말을 둥글둥글하게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속이 내는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괴변, 괴휼 잘 쓰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눈여겨봐 두시면 어떨까요? 복잡하더라도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괴자에 보면 여기에 말씀은 변의 오른쪽에는 위험하다 하는 뜻의 위태로울 위였어요. 이것이 위태로울 위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그리고 기슭에 있다. 기슭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사람이 있어요. 벼랑 위에, 벼랑 끝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벼랑 위에 사람은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도 우러러본다 하는 우러러볼 첨입니다. 그런데 아래에다가 다시 병부절이 있습니다. 병부절이 있으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자, 언덕 위에 사람이 있는데 언덕 아래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다. 글쎄요,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위에서 떨어져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언덕을 사이에 두고 아래 위에 사람이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겠죠? 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이미 떨어진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러러볼 첨이다. 네, 우러러볼 첨이다. 이렇게 되겠죠? 단독은 잘 안 쓰이겠죠. 모양을 보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사람인과 기슭음이다. 벼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단독으로 이것만 있습니다. 기슭음과 병부절만 합치면 액이다. 액이라는 것은 제액을 얘기합니다. 나쁜 것을 얘기합니다. 예, 액을 당한다. 액운이다. 할 때 쓰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벼랑 아래에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액을 당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막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글자가 비슷한데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이 글자도 물론 단독으로 쓰이죠. 자,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 잘 모르는 게 나오면 한 뜯어서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첨성대라는 경주감이 있죠. 첨이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볼 첨이에요. 자, 앞에서 본 그러한 글자가 있죠. 이렇게 쳐다본다. 위로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래 말씀은 있습니다. 위로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팔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다는 뜻을 확실하게 해서 눈목자가 있다. 그래서 볼첨입니다. 예, 잘 안 쓰지만 첨성대는 별을 보는 곳이에요.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첨성대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변자와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합니다. 지금 말 잘할 변, 괴변 할 때 이것이 나왔습니다. 말씀문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매울 신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에 말씀문이 아니라 칼도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예요. 칼도방. 자, 이것은 말을 칼로 잘 자르듯이 딱딱
부질러 말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칼로 이 칼이 세 개입니다. 결국은 매울신도 어떤 침이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잘 잘라서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섞이지 않게 잘 잘라서 다른 것과 잘 잘라낸다. 그래서 분별한다. 그리고 여기에 실사가 들어가면 이제 따을 변이다. 머리를 닦는다 할 때 변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 종족들은 이렇게 변발을 했죠. 주로 몽고족이죠. 변발.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길게 따았죠. 그걸 변반이라고 합니다. 자, 말 잘한다는 변은 변호사, 변호한다, 변호사. 이렇게 했죠. 변호사 말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소송에서 지지요. 변사, 말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무성영화 시대에 소리가 나지 않는 그 그림만 나올 때 이제 그 대사를 변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사다. 분별한다는 것은 변정법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변정법. 네. 그리고 변별한다 할 때, 구분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매울 신자가 양쪽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뜻을 판별을 합니다. 오늘 궤변, 거짓이다. 말 잘한다. 궤변. 궤변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죠. 뜨듬뜨듬 얘기하면 남을 속이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궤변이고 이치에 맞지 않거나 거짓말 할수록 말을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첨성대 할 때 볼첨자라는 글자로 오늘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